여러분, 혹시 이삭 토스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먹었던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친숙한 브랜드 뒤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테리. 이삭 토스트는 어떻게 가맹비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가맹비 영원, 로열티도 사실상 거의 없고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로 남기는 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과연 이건 정말 가맹점주를 위한 선한 모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교묘한 숨겨진 함정이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들. 시작할 때부터 가맹비로 몇 천만 원을 내야 하고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오르면 그만큼 본사에 3에서 5%를 떼어줘야 합니다. 근데 오른쪽 이삭토스트를 좀 보세요. 가맹비 없고 로열티는 매출과 상관없이 딱 15만 원 고정. 이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이 될 정도 아닌가요? 뭔가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삭 토스트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보통의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플레이북을 알아야 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돈을 뜯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대단하죠? 첫째, 처음부터 가맹비, 교육비 같은 목돈을 받습니다. 둘째, 인테리어는 무조건 본사가 지정한 업체랑 해야 하는데 이때 시세보다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셋째, 점주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이 늘면 본사도 같이 돈을 법니다. 매출 연동 로열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째, 소스나 빵 같은 필수 재료들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아 또 마진을 챙기고요. 마지막으로 몇 년 뒤에 계약을 연장할 때가 되면 가게 싹 다 뜯어고치라고 리뉴얼을 강요하면서 또 한몫 챙기죠. 이건 사실상 모든 경로를 통해서 점주의 주머니에서 본사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이삭 토스트는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본사 매출이 약 539억 원인데 그중에 무려 96%가 어디서 나왔다? 네, 바로 가맹점에 빵, 소스, 햄 같은 원재료를 팔아서 번 돈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로열티나 다른 수수료는 다 합쳐도 고작 4%에 불과해요. 거의 모든 돈을 물류, 즉 재료 판매로 벌고 있다는 뜻이죠. 아하, 그럼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드시죠? 가맹비 안 받는 척하면서 결국엔 재료값에 다 녹여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니야? 네, 아주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의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두 번째 관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의심이 틀렸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매출 총이익률, 쉽게 말해 원재료를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삭 토스트는 39.8%입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을 볼까요? 파리바게트는 50%가 넘고 비슷한 토스트 브랜드인 에그드랍도 4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삭 토스트가 다른 프랜차이즈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덜 남기고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원재료에서만 마진을 적게 남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도 그럴까요? 이 그래프는 본사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의 비율이죠. 이삭 토스트는 9.9%, 그런데 경쟁사인 에그드랍은 20%가 넘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삭 토스트 본사가 정말로 최소한의 이익만 넘기면서 아주 빠듯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이렇게 이익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 가맹점주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숫자 480만 원,
이게 바로 이삭토스트 가맹점주 한 분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순수익입니다. 덕분에 초기 창업 비용 약 7,500만 원을 16개월, 즉 1년 반도 안 돼서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본사가 욕심을 버렸을 때 가맹점주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숫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를 통해 이삭토스트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구조였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한 사람, 바로 창업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삭토스트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토스트가 특유의 소스 덕분에 입소문을 타면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비법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그들이 장사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처음부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처럼 절박했던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서 가맹비를 받아서 뭘 하나. 그 돈 아껴서 장사 미천에나 더 보태야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삭토스트라는 회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경영 원칙, 일종의 헌법이 된 겁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삭토스트 모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이삭토스트의 모델이 가맹점주에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요?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 즉 트레이드 오프는 무엇일까요? 이 표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이삭토스트는 안정적인 생계 모델에 가깝습니다. 창업 비용이 7,500만 원으로 아주 낮고 메뉴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평균 매출은 연 2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서브웨이나 에그드랍 같은 고성장 모델은 창업 비용도 훨씬 비싸고 리스크도 크지만 성공했을 때 연 8억 원 같은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죠. 즉 이삭토스트를 선택한다는 건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안정성을 얻는 대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높은 매출의 상한선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삭토스트는 매출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객단가. 토스트 하나 가격이 3,000원대잖아요. 고객 한 명이 와서 쓰는 돈 자체가 경쟁사의 절반 수준이라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느린 제조 속도. 이삭토스트는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죠. 이게 맛의 비결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처럼 손님이 몰릴 때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수에 물리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매출의 상한선을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삭토스트는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망하기도 정말 어려운 모델이라는 것. 폭발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회복력이 강한 생존을 위해 설계된 모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삭토스트라는 이 아주 독특하고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 미스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삭토스트의 가맹비 영원은 숨겨진 함정이 있는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가맹점주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창업자의 철학에서 시작된 처음부터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점주와 함께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삭토스트는 착한 기업도 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직 이의 극대화, 효율성만을 외치는 이 시대에 이삭토스트처럼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덜 벌더라도 함께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